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서던 오빠와 새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처남댁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함부로 하긴 누가 함부로 했다고 그래? 그럼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이 잘한 거란 말이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잖아. 내가 보기에 처남댁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야? 오빠와 새언니가 언성까지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과 제가 각자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빠와 새언니가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는 두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날도 방 안에서 들어보니 새언니가 새언니 올케한테 함부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새언니에 대해 말을 하자면 조금 정이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면 볼수록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날도 오빠에게 들어보니 조금 있으면 안 사둔 어른의 생신이라고 했는데요. 새언니가 올케에게 전화해서는 아침 일찍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새언니 올케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그날 시간을 못 낸다고 했던 모양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며느리가 그따위로 행동한다는 둥, 정신이 나갔다는 둥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오빠가 새언니를 나무랐는데요.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신상 한번 차린 적 있어? 당신이 생신상 안 차린다고 내 동생이랑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냐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아니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럼 당신도 올해부터 우리 부모님 생신상 직접 차려.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왜 항상 그 여자 편만 드는 거냐고. 여보, 당신은 말부터 좀 조심해야 해. 올케한테 그 여자가 뭐야?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뭔 상관이야? 당신 진짜 이럴래? 계속 이렇게 억지 부릴 거야? 오빠가 새언니에게 다시 한번 언성을 높였는데요. 나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나 먼저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새언니가 후다닥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제가 방문을 빼꼼히 열고는 거실로 나왔는데요. 참고만 있던 아빠가 오빠에게 화를 내셨어요. 니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니들만 왔다 가면 골이 흔들릴 지경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왜 오는 거냐? 우린 니들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제발 좀 오지 마. 엄마도 잔뜩 화가 난 채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족들을 보며 홀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저번에 새언니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주말에 밥하기 싫어서 온다고 하더라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공짜로 밥 차려준다고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하더라고. 뭐? 너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몇 달 전인가 편의점 다녀오는데 새언니가 계단에 앉아서 친구랑 통화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어. 지금껏 주말마다 와서 밥 먹고 간 거 맞잖아.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홀라당 도망치듯 가버렸고. 이런 괘씸한 것을 봤나.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야 김정우, 입이 있으면 네가 말해봐. 엄마가 오빠에게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다 필요 없고 니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도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집에 와서 이 사단을 만드느냔 말이야. 어떻게 된 게 올 때마다 조용히 있다 가는 날이 없어. 니들만 왔다 가면 한 며칠 골이 흔들릴 지경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니네 앞으로 집에 오지 마. 아들 자식 키워놨더니 어디서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엄마가 말을 하다가는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결국 오빠는 부모님께 쫓겨났습니다. 오빠가 나간 것을 본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서는.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결혼까지 한 걸. 누가 뭐래. 한심해서 그렇지. 넌 결혼할 때 시누이 있는 집에 절대 가지 마라. 저런 꼴통 시누이 만나봐. 너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 형민이도 누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지. 형민 씨보다 입은 먼저 나왔으니까 누나라면 누나지. 뭐? 거기다 쌍둥이였어? 너 그동안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뭐 특별한 거라고 말을 해. 근데 누나가 있다고는 했잖아. 그래도 쌍둥이랑은 또 다른 거지.
그럼 너랑 동갑인 거네? 동갑이지. 거기다 홀시어머니라며. 영 탐탁치가 않구나. 이래저래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니? 너 꼭 형민이랑 결혼까지 해야겠냐? 글쎄 요즘은 나도 잘 모르겠어. 오빠랑 새언니 볼 때마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난 신우이가 새언니처럼 그러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거든.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네 새언니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 될 지경이다. 결혼에 확신이 없으면 괜히 형민이 잡고 있지 말고 잘 선택해. 엄마는 제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요. 저 또한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은 누나만 허락하면 그냥 통과야. 우리 누나가 완전 독불장군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아니라 누나가 허락해야 한다고?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우리 집은 누나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엄마랑 내가 누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봤자 2분 차이 나는 쌍둥이인데 가장은 무슨 가장이야. 사실 우리 누나가 내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해서 내 대학 학비까지 보탰거든.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거든. 난 형민 씨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많이 부담되더라. 형민 씨도 알다시피 내가 잘 참고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쩌면 형민 씨 누님하고 트러블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 우리 누나랑? 에이, 우리 누나가 좀 독불장군이긴 한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 누나가 얼마나 착한데 가족들한테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어머님이랑 형민 씨한테나 그렇지.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형민 씨랑 결혼이 고민되기도 해. 뭐? 그럼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사실 우리 엄마도 걱정이 많으셔. 생각해봐. 딸이 결혼해서 산다 못 산다 그러고 있으면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주변에 들어보니 홀시어머니의 신우이까지 있으면 그냥 안 봐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아직 우리 엄마랑 누나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니까 우선 만나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럼 생각이 달라질걸?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선 남친 엄마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남친 누나의 인상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앙담은 입과 뚫어질 듯 쳐다보던 눈빛은 강렬하다 못해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리 봐도 남친과 쌍둥이란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드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남친 누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친 누나가 예의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예의 바르고 호탕한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긴장이 풀린 상태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안에 오빠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그 둘을 보는데 갑자기 피곤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던 새언니가 신이 난 채 떠들어댔어요. 아가씨, 홀시어머니의 신우이까지 있는 거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그냥 그랬죠 뭐. 그냥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좀 말해봐요. 저 피곤해서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어머, 아가씨 피곤하다고 하는 거 보니 영 아니었나 보네. 어머님, 제가 뭘 했어요. 그런 집안은 가부나 마나라니까요. 어찌어찌 결혼까지 해도 아가씨 앞날이 깜깜할걸요? 여보, 당신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오빠가 새언니를 말렸지만 새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나도 아가씨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가씨, 잘 생각하세요.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혼녀 딱지 붙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아가씨도 참 박복한 팔자인가 보네요. 어쩜 남자를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여보, 당신 입 다물지 못해? 아니, 난 아가씨가 걱정돼서 그렇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궁합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그러다 진짜 이혼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도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니까 잘 좀 알아봐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있던 홍시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는 새언니에게 돌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런 엄마의 행동에 다들 눈만 크게 뜬 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엄마가 순식간에 움켜잡고 있던 홍시를 새언니 입에 문질러 버렸어요. 엄마! 여보! 놀란 우리 모두가 소리쳤지만 이미 새언니의 얼굴은 홍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자꾸 와서 사람 염장을 질러? 우리 딸이 이혼녀가 되긴 왜 이혼녀가 돼? 어디서 재수없게 그따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고 있어? 아니 저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게 뭐가 어쩌고 어째?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근데 시종일관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한 거냐? 너는 그게 걱정된 사람은 할 소리냐? 앞으로 우리 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 대한민국 다 뒤져봐도 너 같은 시누이는 없을 거다. 너 가서 네 올케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도 부족할 판국이야. 그런데 어디 와서 남의 귀한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우리 집에 발만 들여놔봐. 내가 가만두나. 엄마가 홍시 범벅이 된 새언니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치셨어요. 제가 보기에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오빠가 새언니를 억지로 잡아 끌고는 집을 나섰지만 새언니가 발버둥치며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이러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당신 조용히 하고 빨리 나와. 나오라고! 오빠가 새언니를 억지로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갔지만 새언니가 문을 두드려대며 괴성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꼴똥이 어딨어. 앞으로 우리 집에 발만 들여놓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참이니까. 엄마, 새언니가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따라 왜 그러는 거야? 너 보고 이혼녀가 될 거라는 둥 그런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어쩌면 생각이 없어도 절이 없을 수가 있니? 어쩌겠어. 근데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엄마도 그냥 포기해. 그나저나 넌 오늘 어땠어? 아휴, 빨리도 물어보네. 네 새언니가 그 지랄을 하고 있어서 물어볼 틈이 있었니?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열받네. 엄마가 잔뜩 인상을 쓰며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엄마, 진정해. 새언니 이미 갔잖아. 아무튼 너 오늘 어땠어? 그냥 뭐 예상했던 대로 시누이 될 사람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았어. 고집은 좀 있어 보이는데 예의도 바르고 여장부 같더라고. 거기다 둘이 쌍둥이라고 하는데 누님이 훨씬 나이가 많아 보여. 그럼 건늙었다 그 말인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행동하는 게 진짜 어른스럽더라고. 근데 그 모습 보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복잡하네. 안타깝긴 뭐가 안타까워. 아니 그동안 집안의 가장으로 살았다 보니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 내내 방어적이란 생각이 들었거든. 뭐라고 해야 할까?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아 보였어. 사실 쌍둥이라 누나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누나 혼자 너무 애쓰고 살았더라고. 사실 난 엄마 아빠 덕분에 편하게 잘 살았잖아. 근데 그 누나는 그렇지가 못했으니까. 그럼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으로 들어가. 아니야,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어. 제 말에 엄마도 약간 안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친구 누나의 진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 누나가 돈을 좀 보태준다네? 누님이 왜 돈을 보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게. 그래서 나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긴 했어.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누나 돈을 어떻게 받겠어. 근데 아무래도 누나가 너네 집이랑 차이가 난다면서 돈이라도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누님 참 대단하시다. 난 누님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아무튼 우리 결혼하게 되더라도 누님 돈은 받지 말자. 우리가 모은 돈으로 전세 구해보고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지 뭐. 그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래봤자 쌍둥이라며. 그런데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기로 했다고? 그렇다니까. 아까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사실 말이야,
형민 씨 누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가서 일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쌍둥이니까 2명 학비 대기가 힘들었다나 봐. 그래서 우선 형민 씨부터 대학 가고 난 뒤에 누나도 가려고 했다는데 살다 보니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야. 그렇게 번 돈을 동생 결혼할 때 보탠다고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말이야. 참 대단하구나.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게 미안하네. 괜시레 홀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있다고 막 오해했었잖니. 그러게 나도 미안하더라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 말이야. 우선 형민 씨한테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네 오빠 결혼할 때도 엄마 아빠가 도와줬었잖니. 너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줄 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아빠 돈이 어딨다고 그래. 니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모아놓은 돈이라 괜찮아. 그리고 둘이 똑같이 해줘야 나중에 탈도 없는 법이고. 난 괜찮은데. 제가 부모님께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과 똑같은 금액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새언니는 여전히 삐쳐 있었기에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 모두 오히려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와 누나가 워낙 예의 바른 분들이었기에 부모님도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잘 끝냈고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너 혹시 우리가 돈 보태준다는 말 했니? 아니, 아직 안 했는데. 그래, 그냥 안 사돈 하고 사돈 처녀한테는 말하지 말고 형민이랑 니들 둘만 알고 있어. 알았어, 우리도 그럴 참이야. 사실 남자친구 어머님과 누님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간 오빠를 붙잡고 새언니가 꼬치꼬치 캐물었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오빠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을 했고요. 괜시레 숨길 필요도 없었고 새언니 성격을 뻔히 알고 있었던지라 사실대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오빠 때와 똑같이 보태주기로 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새언니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오빠가 바로 쫓아나왔다고 하는데 홀로 차를 타고는 가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새언니가 초인종을 눌러댔고 엄마가 문을 열어줬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새언니가 엄마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애한테 들어보니 아가씨 결혼할 때도 돈 보태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니들 결혼할 때도 돈 보태줬잖아. 근데 그게 뭐가 잘못했다고 길길이 쫓아와서 이 난리야. 작년에 우리 이사 갈 때 집 산다고 돈 보태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태주셨으면 우리가 그 집 샀을 거고 지금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돈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해놓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니들 결혼할 때도 우리가 돈 해줬잖아. 그러니 네 시누이 때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니들이 집을 사던 말던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난리야?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항상 아들이 먼저란 말이에요. 아가씨는 결혼해버리면 남의 집 귀신이 되는 건데 왜 아가씨한테 돈을 주느냔 말이에요. 이 집 기둥은 우리잖아요. 뭐? 기둥? 너 지금 기둥이라고 했냐? 그렇구나, 기둥. 근데 어쩌냐? 기둥이 다 썩어 빠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기둥인가 보구나.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 말이다. 그리고 우린 니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친정에 가서 해달라고 하던지. 우리 집은 아들이랑 딸이랑 차별하고 그런 집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열뻗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엄마가 새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새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아빠가 뒷목을 잡았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려고 준비해둔 쌀뜨물을 가져와서는 새언니에게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아빠와 제가 놀란 채 엄마와 새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새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봐. 물 한 바가지 더 가져올 테니까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라며 엄마가 다시 주방으로 가서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왔는데요. 그 사이에도 새언니가 방방 뛰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오빠가 들이닥쳤고 난장판이 난 거실을 보며 급히 새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우리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이제 보니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물사다구를 날리는 이유가 다 있었구만. 이게 말이야 속이 아주 그냥 뻥 뚫리는구만. 엄마,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래? 뒷감당은 무슨 뒷감당? 아니 안 사돈 어른 말이야. 그 성격에 곧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것 같은데? 쳐들어올 거면 쳐들어오라고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 뒤 안 사돈 어른이 쫓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오빠가 새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새언니는 오빠가 가진 재산을 다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이혼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고요. 참 살다 우리 새언니 같은 사람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남자친구 누나는 본인이 가진 전부를 남동생 결혼할 때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어쩌면 달라도 그리 다른 것인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새언니에게 이혼 얘기로 괜한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오빠가 사돈어르신들께 이런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며 웃음기 하나 없이 정색까지 한 채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새언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사돈어르신들이 새언니를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새언니한테 당장 빌라면서 호통까지 치셨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그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이가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진짜 이상해요. 아가씨한테 주는 돈에 대해 앞으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말대꾸도 안 하고 정말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버릇없는 말투는 여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새언니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언니의 행동에 사돈어르신조차도 당황해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요. 하지만 오빠와 부모님의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재결합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빠가 저러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새언니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언니가 예비 시누이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